안녕하세요. 막장사연 라디오 이모입니다. 오늘 사연은 듣다가 속이 터질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평범한 명절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다 모여서 북적이는 식탁 위 왁자지껄 웃음꽃이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제 며느리 인생 그 최악의 순간이 그때 시작됐어요. 그날따라 기름 냄새랑 북엇국 냄새가 유난히 코를 찔렀는데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고 제가 되물었는데 시어머니 눈빛이 그 눈빛 차갑고 무섭고 딱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서명해야 할 유산 상속 포기 각서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유산 상속 포기 각서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상속받는다고요? 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일 뿐인데.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이혼할 때 위자료랑 엮인 문제니까 이거 쓰고 빨리 도장 찍어. 그래야 우리 집안 식구들 골치 아픈 일 안 생겨. 밥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밥알이 입안에서 헛돌았고요. 이혼? 위자료? 갑자기 제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하니 어머니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때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여보, 빨리 도장 찍어. 집안 평화 생각해야지. 그 말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죠. 남편마저 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압박하다니. 세상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동안 혼자 사귀고 사귀었던 서운함, 억울함, 답답함, 그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폭발하면서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참았죠.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남편, 그 사람은 정말 제 눈앞에서 괴물로 변했어요. 밥상머리에서 칼질하는 쨍그랑 소리가 귓가에 날카롭게 울리는 와중에 어머니 손에 들린 서류를 힐끗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유산 상속 포기 각서라니. 이게 지금 제게 무슨 짓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 마치 제가 당장이라도 그 집 귀한 재산을 훔쳐 달아날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만 홀로 붕 뜬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편은커녕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여보, 그냥 사이네. 집안 평화가 제일 중요하잖아. 라뇨. 집안 평화?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 제 감정은 다 억누르고 당신들 맞춰 살았던 내가 집안 평화 때문에 내 모든 걸 포기하라고요? 그때까지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마치 댐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집안 평화요? 그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당신들은 그걸 평화라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제일 먼저 내게 칼을 겨눌 줄이야. 결국 남편은 제게 네가 지금 이혼 위자료 때문에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 어머니 재산까지 탐내냐 라고까지 했어요. 이혼을 앞두고 오히려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였죠. 그 말에 제 숨통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탐냈다는 거죠? 전 그저 정당한 제 몫을 요구했을 뿐인데 그동안 억울하게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남편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집안의 돈줄로만 날 본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네가 그동안 우리 집 귀한 재산을 얼마나 빼돌렸을지 모르니 일단 이 서류부터 사인해. 내가 평생 모은 돈 내 아들들한테 공평하게 줄 거야. 네가 가로챌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고 하셨어요. 가로채요? 제가 뭘 가로챘다는 건가요? 그제야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믿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제 돈을 노렸던 거죠. 제 명의로 된 집, 제 통장, 그 모든 게 이 사람들 눈에는 탐나는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배신감과 분노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 숨 막히는 밥상머리,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 차가운 눈빛, 어머니의 매서운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니 결국 그 집안 평화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 맴돌던 건 오직 어머니의 딱딱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야. 그걸 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그 재산을 탐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를 무슨 집안의 재산을 훔쳐갈 도둑년이라도 되는 양 몰아붙이셨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저 이혼을 앞두고 제 몫을 정당하게 받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한술 더 떴어요. 아니, 여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엄마 말씀이 다 맞아. 어차피 헤어질 거 집안 재산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도장이나 찍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구나 싶어서 밥상 밑으로 떨어진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식탁볼을 쥔 손가락 마디마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는 계속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재산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그런데 너 때문에 네가 이 집안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이걸 해놔야겠어. 집안의 재산을 훔쳐갈 사람이라니요. 저는 제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 단 한 푼의 돈도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제 가진 돈으로 남편 사업을 돕기도 했었는데 저를 그렇게 매도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참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더 모욕해야 속이 시원하실까요? 그때 식탁 건너편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어차피 이혼할 거면서 뭐 그리 아까워해요? 가진 거 다 내놓고 깨끗하게 나가면 되지. 맞아.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산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비난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결혼 전 그들의 부모님 앞에서 손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 속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저는 이미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참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처럼 저만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밥맛은커녕 입안에는 쇠맛이 가득했고 귓가에는 그들의 경멸 섞인 말들이 메아리 쳤죠.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안에 무언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내민 그 종이 위에 제 인생의 다음 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끔찍한 악몽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저보다 20살은 좋기 어린 것 같은 시누이년들이 뜬금없이 식탁으로 끼어들더군요. 젓가락질 몇 번 안 하고 밥 위에 김만 싸먹던 그년들이 갑자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언니 곧 이혼할 거면서 뭐하러 그래? 가진 거 다 내놓고 깨끗하게 나가면 되지.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니, 가진 거 다 내놓고 나가라니. 지금껏 억지로 참아왔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폭발하더군요. 밥알이 목에 걸린 듯 사례가 들렸습니다. 헛기침을 몇 번이고 했지만 삼켜지지 않는 분노와 모욕감만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양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명절날, 우리 가족 앞에. 그녀들의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언니, 결혼 전부터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거 다 알아요. 우리 집 돈 보고 왔으면 그 돈 뱉어내고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혼 전부터 제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비난이라니, 그건 정말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더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차마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딸 아이는 그 광경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낯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엄마에게 퍼붓는 막말을 어린 딸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남편은요? 그 인간은 여전히 멀뚱멀뚱 앉아서 아이고, 우리 가족끼리 왜 그래? 다들 진정하고 밥이나 마저 먹자 라고 하더군요.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요? 그게 가족입니까? 그건 그냥 짐승들이었죠. 짐승들. 제가 느낀 충격과 분노를 그 짧은 순간에 말로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아니, 하얗다기보다는 시커멓게 멍든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제 아이의 아빠라는 인간은 그저 헛웃음만 짓고 있더군요. 아이고, 우리 가족끼리 왜 그래? 다들 진정하고 밥이나 마저 먹자. 밥이 넘어갑니까? 그 상황에서 밥상이 아니라 피바다가 된 기분이었는데 제 딸은요? 아직 어린데 그날 시댁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똑똑히 봤어요. 엄마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걸, 낯선 사람들이 엄마를 죄인 취급하는 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남았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요, 제 딸이 받았을 충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태평하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왜 그래? 그 말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남편이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 표절이게 느꼈죠. 저 혼자 싸워야 하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그 뻔뻔한 얼굴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재산을 탐내면서 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 제가 어떻게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요, 여전히 모두가 조금씩 참으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마치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제 탓으로 돌리려는 듯한 말투였죠. 그래요. 그 순간에는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시댁의 몰인간적인 태도, 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단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제 딸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의 어딜 가냐는 목소리도 시어머니의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냐는 퉁명스러운 말도 뒤로 한 채요.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데 마치 애반돈된 아이처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 딸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무언가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잠든 딸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그 끔찍한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네가 결혼 전부터 우리 집안 돈 노리고 결혼했다고요? 어차피 이혼할 테니 가진 거 다 내놓고 나가라는 막말은요. 그 모든 비난이 마치 저를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어요. 남편은 또 어떻고요? 집안 평화라는 말로 저를 찍어 누르려 했던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무엇이라도 해야 했어요. 딸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용기를 내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낡았지만 단정했던 그곳에서 저는 제 억울한 사연을 쏟아냈죠. 제 얘기를 듣던 변호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듯, 그러다 이내 무언가 심각한 걸 발견한 듯, 저는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일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한 집안 재산 다툼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했죠. 그분들의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재유산 상속 포기 각서와 이혼 위자료를 엮는 방식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었으니까요. 마치 다른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했던 행동들, 시어머니가 늘 특정 형제만 감싸고 돌던 모습,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았던 시동생. 떠올릴수록 의심스러운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기다려왔다는 듯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쉴 새 없이 던지셨죠. 제 변호사님 눈빛에는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번뜩였어요.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죠. 제 유산, 제 재산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공평한 분배라는 명목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무언가 더 크고 더 추악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요. 변호사님은 제게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자고 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재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분의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불안했지만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걸 느꼈죠.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억울함이 이제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 딸아이가 겪었던 불안함,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기회가 온 것만 같았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분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 진짜 몫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추악한 계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 앉아있던 제게 그날 이후로 며칠간은 지옥 같던 명절이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 밥상머리에 들이밀어졌던 두꺼운 서류, 그리고 남편의 뻔뻔한 얼굴까지. 귓가에 맴도는 그 모든 소리들이 마치 귓속에 박힌 가시처럼 날카로웠죠. 그래도 그때까진 어렴풋이 생각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께서도 정말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라고.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조심스럽게 꺼내놓으신 진실의 조각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상속 포기각서를 요구하신 이유가 혹시 며느님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으셨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변호사님의 설명은 정말이지 경악 그 자체였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계획은 제 유산을 단순히 받아내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이지 치밀하고도 끔찍한 계획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바로 남편의 형제 중 한 명, 둘째 시아주버니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둘째 시아주버니가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거예요. 액수도 상상 이상이었죠. 아마 그 빚이 얼마나 쌓였으면 시어머니께서 손자까지 속여가며 제게 죄인 취급까지 해가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미셨겠어요. 빚을 갚을 돈이 절실했고 그 절실함이 결국 제 유산에 대한 탐욕으로 변질된 거였어요. 제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일 뿐인 저를 마치 훔칠 것을 찾아 헤매는 도둑처럼 몰아붙였던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걸 알게 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피땀으로 일궈낸 혹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제 재산이 그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한 미천으로 쓰일 뻔했다니. 게다가 그걸 위해 저를 그렇게 모욕하고 짓밟았다는 사실에 순식간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명절날 밥상머리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공기,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비겁한 침묵,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허탈감과 억울함이 제 안을 집어삼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미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퍼붓던 그 막말들과 남편의 강요, 그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와중에 변호사님께서 발견하신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제가 모아둔 돈과 시댁 재산의 일부가 이미 둘째 시아주버니에게 불법적으로 넘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쌓아온 제 전부가 시댁의 탐욕스러운 손길에 의해 이미 빼앗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변호사님이 조용히 건네주신 서류 뭉치를 받았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제 인생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그동안 억척같이 모아온 제 돈,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제 몫을 챙기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요. 그런데 그 돈이 시어머니가 공평하게 나누겠다며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 둘째 시아주버니에게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인 절차는커녕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챙기려 했던 정황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이라고 하면 의뢰만며느리나 남편 몫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산 일부까지도 말이죠. 그 차가운 사무실 안에서 저는 마치 냉동실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핏대를 세우며 저를 돈에 눈먼 인간 취급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너만 아니면 된다는 듯이 몰아붙이더니 실상은 자신들이 제 돈과 시댁 재산을 훔쳐내려 했던 거였어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악랄한 계획이었을까요? 변호사님이 찾아낸 증거들은 단순히 이상하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미세한 조작 흔적, 그리고 은밀하게 오간 통화 기록까지 마치 소설의 한 장면 같았죠. 그들은 제 이혼을 빌미삼아 제 몫을 빼앗아 가는 것을 넘어 시댁의 재산까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어떻게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제 남편의 형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둘째 시아주버니, 늘 속을 알 수 없던, 표정 변화 없이 말없이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던, 빚 때문에 시어머니가 애태우던 그 사람,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니 그 이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게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그 순간 밥상머리에서의 시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며느리가 보기 싫다거나 재산을 안 나눠주고 싶다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선 아주 집요하고 무언가 절박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죠. 그 절박함이 결국 이렇게까지 만든 거였나.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저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이혼 위자료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